자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요소 하나를 뽑자면은 바로 메소드 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속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 상속에서 우리가 메소드 재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메소드 재정의를 여러분이 잘 알아두어야만이 나중에 뒤에서 다루는 다형성을 보다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소드 재정의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메소드 재정의, 자, 영어로는 오버라이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버라이딩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자, 메소드 재정이라는 것은 다시 정의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상속에서 이제 부모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이제 자식 쪽에 이제 물려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식 입장에서 볼 때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그냥 물려받아서 사용하기에는 좀 부적합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클래스에서 이제 다시 정의를 해서, 그러니까 부모가 비록 메소드를 물려주지만 이제 그 내용이 좀 적합하지 않아서 다시 자식 클래스에서 다시 선언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메소드 재정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메소드를 이제 재정의를 할 때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메소드 재정의의 방법을 보게 되면은 부모 메소드와 동일한 시그너처를 가지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부모에서 선언된 방식대로 자식 쪽에서 똑같이 이제 선언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조건 제한자 같은 경우에는 좀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것도 조건 제한자도 부모가 가지고 있는 조건 제한자보다 더 넓은 범위로는 바꿀 수가 있는데 이제 더 좁은 범위로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가 퍼블릭 조건 제한을 가지는데 자식 쪽에서 재정의 할 때 그것을 뭐 프라이빗으로 바꾼다든지, 자, 이렇게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예외를 스로우스 할 수 없다. 자, 예외는 지금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예외를 배우게 되면 이 스로우스가 뭔지를 이제 알 텐데, 새로운 예외를 발생시킬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은 이 내용을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예외를 배우고 다시 재복습을 할 때, 자, 이 부분을 읽게 되면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소드가 재정이 될 경우, 이제 자식 쪽에서 메소드를 다시 선언할 경우 이 말이죠. 부모 객체의 메소드가 숨겨지며 이제 가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 객체에서 메소드를 호출하면, 즉 재정이 된 메소드를 호출하면 재정이 된 이제 자식 메소드가 호출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코드를 한번 볼까요? 자, parent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메소드 1과 메소드 2가 선언되어 있는데, 자, parent를 상속해서 child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child를 만들 때 여기 보게 되면 메소드 2가 또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메소드 2와 똑같이 지금 선언되어 있는 게 이제 있어요. 이게 바로 재정입니다. 그래서 원래 부모에 쓰는 메소드 2의 내용이 A였다면 child에서 메소드 2를 선언할 때 B로 이렇게 내용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소드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식 쪽에서 별도로 선언한 메소드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 child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요. 즉 자식 객체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럼 이 child 객체를 만들고 나서 호출 가능한 것은 이제 메소드 1, 메소드 2, 메소드 3이 될 텐데, 자, 그러면은 메소드 1은 당연히 부모가 갖고 있는 이 메소드가 호출되겠죠. 메소드 3은 당연히 자식 쪽에서 가지고 있는 메소드 3이 호출되는데, 이 메소드 2는 얘가 될까 얘가 될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정의를 했으니까 당연히 얘가 호출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와 같이 그 자식 쪽에서 부모에서 이제 물려받은 이 메소드를 그대로 쓰지 않고
다시 이렇게 선언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메소드 재정의 또는 메소드 오버라이딩, 자, 이렇게 부릅니다.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우리가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그잼 03으로 자, 패키지를 만들겠습니다. 자, 이그잼 03에 자, 새로운 클래스로 자, calculator라고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소드를 하나 정의를 할게요. 그래서 자, 리턴 타입이 더블이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area circle. 그래서 원의 면적을 구하는 메소드입니다. 자, 여기에 외부로부터 반지름을 하나 받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calculator 객체에 area circle 자, 메소드가 실행되었다. 자, 이렇게 자, 출력을 하고, 자, 이 출력은 얘가 실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넣어 본 거예요. 자, 원의 면적은 return 3.14159 자, 곱하기 자, r 곱하기 r. 그래서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이죠. 자, 이렇게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calculator를 이제 상속을 해서 자, 컴퓨터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그잼 03에서 자,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고 컴퓨터 자,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컴퓨터는 이제 calculator를 이제 상속을 할 거예요. 그래서 extends calculator 자, 이렇게 상속을 하고 지금 calculator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메소드 있죠. 그래서 이 메소드를 자, 컴퓨터 쪽에서 다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재정입니다. 메소드 오버라이딩이죠. 그래서 이 실행 내용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은 자, 이 부분은 자, 컴퓨터로 바꾸고 그 다음에 3.1415는 정확하게 우리가 원주율이 아니잖아요. 즉 파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바에서 제공해주는 파이 값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ath라고 하는 클래스에 정적 필드인 자, 파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정확한 파이의 값일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는 캘큘레이터에서 계산한 이 값이 좀 부정확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바꾸어서 이제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저장을 하고 자, 이제 우리가 실행용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new 클래스 자, 컴퓨터 example 자, 이렇게 주고요. 자, 메인 메소드를 체크를 합니다. 자, 먼저 반지름 자, int r equal 자, 10이라고 줄게요. 자, 우리가 이제 calculator를 만들어서 원의 면적을 한번 구해 봅시다. 그래서 calculator 자, calculator equal new calculator 자, 이렇게 객체를 만들고 자, system.out.println 그래서 원의 면적 자, 이렇게 출력을 하고 이제 여기서는 calculator area circle 자, 이렇게 해서 반지름을 매개값으로 줍니다. 자, 저장하고 실행을 하면 이와 같이 이제 원의 면적이 이제 출력이 되는데 자, 좀 더 정확하게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calculator 객체를 만들지 않고 컴퓨터 객체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equal new computer 자, 이렇게 해주고
자, 똑같이 이제 원의 면적을 출력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는 캘큘레이터가 아니라 컴퓨터의 에어리어 서클을 이제 호출을 하는 거죠. 자, 원래 컴퓨터는 캘큘레이터에서 이 에어리어 서클을 이제 물려받잖아요. 그래서 얘를 선언하지 않아도 자, 에어리어 서클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재정의를 해서 이제 내용을 바꾸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에어리어 서클을 호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자기가 재정의한 바로 얘가 이제 호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좀 더 정확한 결과를 볼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이제 자식이 물려받아서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다시 재정의를 해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자식에 맞는 내용으로 이렇게 다시 선언하는 것을 메소드 재정의 또는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자, 메소드를 재정의할 때 주의할 점. 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 메소드의 선언부가 똑같이 이제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메소드 이름이 다르다든지 이건 당연히 재정의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그 매개 변수의 타입이 다르다든지, 자, 이런 것도 안 되죠.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와 똑같이 여러분이 이렇게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 바꿀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 부모의 그 메소드 선언부 앞에 조건 제한자가 지금 여기서는 디폴트 조건 제한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퍼블릭으로 좀 더 넓은 범위로 이렇게 조건 제한을 바꾸는 것은 이제 허용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 여기서는 이제 디폴트 조건 제한을 가지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재정의할 때 프라이빗으로 바꾸게 되면 자, 이것은 안 돼요. 이것은 이제 컴파일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는 그 개발자가 재정의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컴파일 단계에서 검사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그 기능이 뭐냐면 메소드를 재정의를 할 때 여러분이 위에다가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붙여주게 되면, 자, 이 at이 들어가고 뒤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어노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노테이션도 하나의 그 프로그래밍 요소예요. 자바에서는. 그래서 어떤 기능을 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어노테이션, 즉 오버라이드한 어노테이션은 개발자가 이 메소드를 이제 재정의를 이제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에 똑같은 메소드가 있는지를 검사를 해요. 만약에 없다면 컴파일 오류가 발생을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여러분이 인트로 이렇게 해버리면 부모의 이런 메소드 없다. 너 뭐 잘못 작성한 거 아니냐 이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정의를 검사를 하는데 이런 메소드를 부모 쪽에서 못 찾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 이렇게 컴파일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라이빗 좀 더 좁은 이런 조건 제한자를 붙일 수 없다. 부모보다 좀 더 넓은 의미의 조건 제한자는 붙일 수가 있어요. 메소드가 재정의가 되면 자식 객체 내부에서는 항상 재정의된 메소드가 이제 호출이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 메소드도 호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모 메소드를 여러분이 호출을 하려면 반드시 자식 내부에서만 이제 가능해요. 그래서 자식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는 이제 부모 메소드는 결코 호출할 수는 없지만 자식의 필요에 의해서 부모 메소드를 이제 호출을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자식 내부에서 부모의 메소드를 이제 호출하려면 이렇게 슈퍼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자, 도트 연산자와 함께 이제 부모 메소드 자, 이렇게 하면은 비록 부모 메소드가 재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부모의 메소드를 정확히 실행시켜 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페어런트라는 클래스에 메소드 1과 메소드 2가 이렇게 있는데, 자, 자식 쪽에서 메소드 2를 이렇게 재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내부에서는 그냥 메소드 2를 호출하게 되면 항상 얘가 실행이 되겠지만, 꼭 이 메소드를 실행을 해야 한다면 이와 같이 슈퍼 키워드를 붙이고 이제 점을 찍고 이렇게 메소드 2를 호출을 하게 되면은, 자, 요거는 부모의 메소드를 이제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코딩이 필요할 때가 언제냐면은, 자, 어떤 메소드가 실행될 때 부모에 있는 내용에다가 추가적으로 뒤에 뭔가 더 실행하도록 이렇게 여러분이 메소드를 꾸미고 싶다면 이와 같은 코드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자, 실습을 통해서 이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해 볼게요. 자, 여기서 exam4를 하나 만들게요. 자, 여기에서 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 자, 클래스 이름은 airplane. 자, 이렇게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airplane의 이제 메소드를 자, 3개를 선언을 할 건데요. 자, public void land. 자, 여기는 system.out.println. 자, 이렇게 주고 착륙합니다. 자, 이렇게 출력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public void fly. 자, 여기는 system.out.println 일반 비행합니다. 자, 이렇게 출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public void take off. 자, 여기에는 자, system.out.println 자, 이륙합니다. 자,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이번에는 에어플레인을 상속을 해서 자, 슈퍼소닉 에어플레인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이름은 슈퍼소닉 에어플레인. 자, 슈퍼소닉 에어플레인은요, 자, 비행 모드를 상수로 2개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ublic static final int. 자, 일반 비행 모드는 normal이라고 주고요. 자, 상수 값은 1로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public static final int. 그래서 여기는 슈퍼소닉 자, 이렇게 주고 자, 상수 값은 2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행 모드를 저장할 수 있는 필드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public int fly mode. 자, 기본은 자, normal로 주겠습니다. 즉, 여기 있는 상수를 이제 기본 값으로 줬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 재정의를 할 건데요. 자, 일단 이 슈퍼소닉 에어플레인은 뭐를 상속을 받을 거냐면, 자, 에어플레인을 상속을 받을 겁니다. 왜냐면 이것도 비행기니까요. 비행기의 특성을 그대로 물려받고, 자, 슈퍼소닉의 기능만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선언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근데 이제 그 에어플레인에서 여러분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메소드가 이 3개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 fly 부분을 재정의를 이제 해서 초음속 비행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여기서 만들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정의를 할 건데요. 자, 여러분이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고요. 자, 여기서 fly F자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자, fly라는 메소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재정의가 쉽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apply 하면은 선택이 되죠. 그럼 엔터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쉽게 재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override까지 붙어 있죠. 자, 내용을 지우고 자, 여기는 비행 모드에 따라서 좀 다르게 비행을 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if fly 모드가 슈퍼소닉 이라면 자,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요. 자, 여기다가는 초음속 비행합니다 라고 출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플라이 모드가 슈퍼소닉이 아니라면 자, 이 자리에는 자, 부모가 가지고 있는 바로 이 내용, 자, 이 내용을 물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해도 되겠지만 만약에 부모가 갖고 있는 이 내용이 여러 줄에 걸쳐서 작성이 되어 있다면 중복해서 여기서 작성하는 것보다는 아예 부모의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모의 메소드를 호출하기 위해서 super.fly 자, 이렇게 이제 호출을 했습니다. 지금 fly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그냥 fly 이렇게 해버리면 바로 이 fly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부모의 fly를 호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의 메소드를 호출하려면 자, super.fly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드로이드 개발을 나중에 이제 하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안드로이드를 이제 개발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어떤 메소드에서 부모의 메소드를 호출하는 super.fly와 같은 이런 형태의 코드가 많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쓰는 경우는 언제냐면은 비록 재정의는 했지만 일부분은 새로운 내용으로 채워지지만 또 일부 내용은 부모가 갖고 있는 메소드를 실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정이 된 메소드 내부에서 이와 같이 슈퍼점 이렇게 부모의 메소드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자, 실행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에서 새로운 자, 클래스를 만들고 자, 슈퍼소닉 에어플레인 이그젬플이라고 자, 주고 자,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슈퍼소닉 에어플레인 객체를 만들게요. 자, 자, 소닉 에어플레인 자, SA라고 줄게요. new 슈퍼소닉 에어플레인 자, 생성자 호출을 하고요. 자, SA.takeoff 자, 이륙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SA.fly 자, 그러면 초음속 비행을 이제 한다는 걸까요? 자, 이 fly 같은 경우에는 이 슈퍼소닉 에어플레인의 이 fly가 되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fly 모드는 노멀이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부모의 fly가 호출이 될 겁니다. 그다음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일반 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출력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비행 모드를 한번 바꿔 볼게요. 그래서 SA.fly 모드를 바꾸는데 자, 슈퍼소닉 에어플레인에 자, 비행 모드 두 개 중에 하나인 자, 슈퍼소닉을 이렇게 자, 지정을 하고요. 다시 SA.fly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비행 모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fly는 즉 재정이 된 이 fly는 슈퍼소닉이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이 추루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내용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fly 모드를 바꿔 볼게요. 그래서 SA.fly 모드를 슈퍼소닉 에어플레인에 자,
자, 비행 모드인 노멀로 이렇게 바꾸고, 자, sa.fly. 자, 이렇게 해서 다시 fly를 호출을 하고, 자, 마지막으로, 랜드. 자, 착륙한다라고 주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은 결과를 얻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재정이 된 메소드에서 이와 같이 부모의 메소드를 호출하고 싶을 때는 슈퍼.fly 이렇게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 내부에서는 슈퍼.fly를 어디서든 호출이 가능해요. 근데 이 자식을 벗어나서는 슈퍼점은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클래스는 다 부모 클래스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모든 메소드는 재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클래스를 이제 상속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메소드를 재정의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파이널 클래스와 파이널 메소드 이 두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널의 의미는 우리가 최종적인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파이널 키워드는 우리가 저 앞에서 6장이죠. 그 우리가 필드의 값을 한번 저장을 하면 이제 수정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파이널 필드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파이널 키워드가 클래스나 또는 메소드 쓰는 시에 이제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와 메소드에 이제 파이널 키워드가 붙게 되면 자, 이거는 이제 상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클래스 앞에 파이널이 붙게 되면 상속할 수 없는 클래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클래스를 선언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파이널을 붙이게 되면 이 클래스는 절대 부모로 사용할 수 없는 클래스가 됩니다. 있는 그대로 사용해야지 이것을 부모로 해서 자식 클래스를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스트링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클래스 있잖아요. 이 스트링이 바로 파이널로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트링에 자식 클래스를 우리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뭐 새로운 스트링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extend string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메소드 앞에 여러분이 파이널을 붙이게 되면 해당 메소드는 이제 재정의할 수 없는 파이널 메소드가 되는데요. 자, 부모 쪽에서 이렇게 파이널로 이렇게 선언된 메소드는 자식 쪽에서 이제 재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습을 해볼게요.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들고요. 자, 새로운 클래스로 자, 멤버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멤버 클래스는요, 자, 파이널로 이렇게 선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 클래스를 가지고 자식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한번 해 봅시다. 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very important person. 자,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고 상속을 하는데 자, 멤버 클래스를 상속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컴파일 오류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보니까 멤버 클래스는 파이널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사용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멤버를 상속하지 못하고 자, 이렇게 그냥 선언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더 만들게요. 자, 6번을 만들고 자, 이번에 여기 6번에는 자, 클래스를 car라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필드 그 다음에 생성자 자, 그 다음에 메소드를 이제 선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필드에는 자, public int speed라고 자, 이렇게 선언하고요. 자, 메소드에다가는
public void speed up. 자, 이렇게 해주고, 자, speed 필드에 이를 추가하는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public final void stop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작성을 하고요. 자, 여기에는 system.out.println 자, 이렇게 주고 차를 멈춤.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고 스피드를 자, 0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스탑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자, 카의 자식 클래스에서는 이 스탑을 재정의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그잼 06에서 자,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데 스포츠 자, 카라고 주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extends 자, 카라고 주고요. 자, 스포츠카는 일반 자동차보다는 스피드업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고 스피드 업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제 재정의를 해서 자, 여기다가는 자, 스피드의 값을 10씩 추가를 하도록 자, 이렇게 재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스피드업 같은 경우에는 자, 이와 같이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의가 가능한 메소드입니다. 근데 이 스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재정의를 하려고 자, 스탑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봤지만 여기 나오지 않죠. 여기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재정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 스탑을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넣고 자, 당연히 파이널은 없다고 보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컴파일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스탑은 이와 같이 무조건 재정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클래스 앞에 파이널이 붙는 이 경우와 그 다음에 메소드 앞에 파이널이 붙는 이 경우는 상속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 앞에 붙게 되면은 부모로 사용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메소드 앞에 파이널이 붙게 되면은 재정의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키워드로 끝내는 핵심 포인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상속은 부모 클래스의 필드와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메소드 재정의 부모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에서 다시 정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이널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파이널 메소드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할 수 없는 부모의 메소드입니다.